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 EIDL 론에 대해서요. 최근 지난 9월 9일이었었죠. SBA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어서 간단히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EIDL은요. 이 코로나 특별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로서 PPP와 함께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많은 비즈니스 오너분들께서 또한 혜택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EIDL 어드밴스, 그랜트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랜트 성격의 지원금으로 처음에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대 10,000불까지 받았고요. 이후에 10,000불까지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도 10,000불을 채워서 지급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 5,000불을 지급함으로써 EIDL 어드밴스 프로그램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총 15,000불에 달하는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었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요. EIDL 론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역시 작년 4월 초에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관심이 다소 식었었습니다. 이유는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등이 충분히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을 받고 또 그 금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처에 있어서의 제약, 담보의 제공,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규제 등 소위 말하는 론 텀, 즉 대출 계약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식었던 건데요. 물론 그럼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론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EIDL 프로그램의 배경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EIDL은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PPP 프로그램은 끝났죠. 그런데 오늘은 이 EIDL 론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로운 대출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SBA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최근 완화시킨 건데요. 결론은요. EIDL 론 해볼만 하다입니다. 따라서 전에 자격이 됐는데 안 받았던 사람들 또는 받았지만 덜 받은 사람들이 이 EIDL 론을 추가로 더 받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선 EIDL 론이 뭐냐? 당연히 아시다시피 SBA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출금 제도입니다. 3.75%라고 하는 낮은 이자율로 30년간 장기에 걸쳐 빌릴 수 있는 대출금 제도를 말하죠. 두 번째, 대출금 한도는요. 원래는 50만 불까지였는데요. 이번에 200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실 15만 불이었었죠. 그게 지난번에 50만 불로 올랐는데 이번에 200만 불로 더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요. 채무 상환 개시 시점이요. 예전에는요. 론을 받고 나서 12개월 뒤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2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채무 상환 시점이요 24개월로 늦춰졌다는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 대출금 사용 대상에 대한 제약 완화를 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working capital expenses, 즉 말하자면 사업에 필요한 인벤토리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페이롤, 급여죠. 렌트, 몰기지,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써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commercial debt에 대한 상환, 조기 상환도 가능해지면서 사용처가 이제는 파이낸셜 또는 캐피털 액티비티의 영역까지도 확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의 채무를 원래 내가 채무가 있었는데 이걸 갚는데 EIDL 론을 써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이 원래 노였지만 이제 yes가 된 거고요. 숨통이 트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다른 어떤 높은 이자율의 비즈니스 론을 가진 업체들이라면 특히 리파이낸스 차원에서도 꼭 이 EIDL 론을 고려해 볼 이유가 되겠죠. 한편 이건 페더럴 론을 미리 상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번부터는 좀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살펴보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요. 영주권자까지 됩니다. 6번으로 비즈니스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2020년 1월 31일 기준에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간혹 이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2020년 1월 30일 이후에 샀을 경우에 또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50%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십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안 됩니다. 7번으로요. 언제까지 이 EIDL 론을 지급해야 되느냐?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금년이요. 그 다음 8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앞서 최대 200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50만 불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2019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에 매출 총이익 곱하기 2배 한 그런 금액까지 받을 수 있고요. 2019년 이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업체는 SBA가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9번째요. 여러 회사를 내가 보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별도의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별도의 세무신고를 하는 엔터티들이라면 각각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필리에이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 영상 보시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이미 받은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안 받았던 사람이 새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yes이고요. SBA의 담당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미 받았던 사람은요. 반드시 이 포털에서 증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버튼이 있거든요. 따로 이 새 지원서를 접수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fraudulent 애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EIDL 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대출금 조건이 개선되었으니 예전에 주저했던 분들 또는 적은 금액만 받았던 분들 중에 더 큰 금액의 론이 필요한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연방정부 론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 론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리파이낸스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모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